500개는 앞에는 490g 원산지 법령에 대해서 기출 확보 법은 법률은 다음 주에 평일날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로써 내용을 보는데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1, 2편 하고 뭐 했는데 3편입니다. 3편은 여기는 수학 전후 분지 관리가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부터인데 일단 난 목차부터 볼게요. 이론서 300페이지입니다. 3장 3편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은 정현정이부터 김병호, 김용혜, 최혜림, 신경원하고 몇 명이 따라붙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파트입니다. 2차까지 거의 되는데 2차 이론에 공전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도 나갈 겁니다. 이거 뭐 시간 날 때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면 헷갈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 봐두시고 300페이지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를 보고 300페이지부터 나갑니다. 네, 1차 이론서 300페이지부터 나갑니다. 3편에 수학 후 분질관리론 전이 빠졌습니다. 여기 수학 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전후 분질관리입니다. 수학 전 분질관리와 수학 후 분질관리는 부패, 산패, 녹변 등을 정의했습니다. 부패, 단백질이 변해가지고 아민유나 아모니아전이 생성됩니다. 그래가지고 매운맛과 부패의 냄새가 납니다. 이 부패를 계산하는 그 공식들이 신수도 측정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수학 전후 분질관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답답한 파트잖아요. 수학 전후 보면 배패가 있으면은 그 수학이 생, 사, 그 다음에 해당작용, 그 다음에 사후경직, 사후강직도 됩니다. 사후 또 경직, 강직도 합니다. 그 다음에 풀립니다. 해경, 그 다음에 자기 소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용하는 거는 단백질의 탄수화물을 지금 변화가지고 탄수화물을 유리한 것은 바로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로 갑니다. 이등 보면은 생사와 해당작용, 사후경직인데 이 결국은 뭡니까? 이 초기에 잡자마자 신선도 측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선도 측정을 하고 유지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부패까지 거의 순간적으로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나 직거래 같은 데도 반품이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도 측정을 하고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골드체인이 있죠. 골드체인이 그 유통부 35조. 그러고 나서 그 저온 저장하면서 그 얼음 같은 걸 쓰는 게 있죠. 얼음. 결국은 뭡니까? 온도에 대한 문제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선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가공식품도 있겠죠. 가공식품에서 신선도 측정을 하지만 결국 수분의 문제겠죠. 수분의 문제가 있더라. 수분이 60% 이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문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학이든 간능 서로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는데 신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화학작용 같은 게 있더라. 학용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아까 전에 TMA가 있는데 얘가 부패가 되버리면은 TMA가 되더라. 트리메탈 아민이 되더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 측정을 하는데 K 값도 있더라. 그리고 신도 측정하는데 pH 값도 있더라. P는 소문자고 H는 대문자로 써야 된답니다. 그렇게 약속이 있대요. 그리고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VBM이라든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도 지금 이쪽에 전공이 아닌데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자, 수소 이온 농도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H를 보면은 7은 중성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 물이 가장 중성이고 우리 전 세계에서는 짱이랍니다. 그래서 물이 참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거승도 좋답니다. 그 다음에 7룰로는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니까 알칼리입니다. 쓴맛이 나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론만 그러는 거지 7알로가 중요하다는 pH는. 그러니까 4 정도가 되는 것이 산성, 물론 알로는 산성인데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기 때문에 pH 농도는 7 이하에 되는 어떤 산성 농도를 측정해 가지고 부패를 측정한답니다. 그러면 이 산성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뭡니까? 물 난로니까 고체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액체가 돼야만이 미생물이 번식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패와도 관계되지만 고체에서 액체로 된다는 것, 동변에서 해동할 때도 pH 검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해동을 하면서 액체가 생기잖아, 그죠? 그렇고. 그러고 나서 그 어육의 연제품을 만들죠. 연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을 갈죠. 고기 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고기 가리를 하면 결국 뭡니까? 액상이 되는 거죠. 역시 미생물이 번식한다는 겁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 그 정도 하십시오. 그래서 pH 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pH 농도가 7알로가 되면은 미생물이 번식 조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먼저 순수는 신선도를 잃어버리면은 미생물이 발박을 산다는 겁니다. 미생물이 활성화됩니다. 이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지표가 화학작용해가지고 pH라는 어떤 그 개념을 빼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먼저 생기고 pH를 측정해 보니까 7 이하에 대한 산성의 어떤 범주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은 결국은 부패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의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답니다. 정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듣기만 들으십시오. 그럼 결국은 부패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입니다. 부패, 산패, 변패 이렇게 의미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녹변, 갈변, 청변, 흑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 300페이지 보십시오. 참치는 피가 우리같이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면 갈변, 녹변이 되는데 개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잡아보면 알지만 헤모글로빈이 아닙니다. 피가 빨갛지 않잖아요. 헤모시아닌 해가지고 뭐 이상한 색깔의 뭐 그렇죠. 그거 외국에서 오는 그 이티 같은 그 색깔이 나올 겁니다. 그 생긴 것도 가까운 거 생기잖아요, 얼굴이. 그 변하면은 청변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산패, 흑변. 흑변은 산패는 뭐냐면은 지질과 산소의 결합이고, 유소현상이 뭐냐면은 건제품에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돼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유소현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어묵의 변폐가 1, 2, 3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올라 넘어갑니다. 부패입니다. 우리 수산물을 볼 때요, 안에 성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수산물의 성분입니다. 저기 신선도 측정에 얘기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걸 한번 이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맞고 안 맞고 개념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는 에너지를 움직이는 ATP가 활성화되지만 죽으면은 ATP가 고수들은 초기에는 증가된다 하지만 결국은 억제가 됩니다. 이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래 문제가 이체가 ATP 해당작용은 ATP가 증가되고 젖산이 생성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ATP는 R로 가야 됩니다. 증가라는 말을 쓰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그렇다 치고 결국은 젖산이 생성되면 해당작용하고 그 다음에 사후 경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경직이 일어나면 뭡니까? 자기 성질을 당기는 게 힘이 있습니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당기는 힘. 딱 어체가 딱 죽자마자 해당작용이 일어나면서 보수성을 가지면서 자기 성질을 당겨주는 거예요. 딱딱한 이런 상태가 사후 경직이랍니다. 강직도 되고 경직도 됩니다. 보수성을 여기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수성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죽었기 때문에 물고 있는 게 풀리버립니다. 풀리버리면은 어육이 풀린다는 자체가 해경이 된다는 거죠. 풀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자기소화라는 건 아까 이 말도 pH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신선도를 잃어버리면은 첫 번째가 미생물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미생물이죠. 미생물 세군이 활성화됩니다. 왔다 갔다 된다는 거죠. 활성화되면은 얘들이 화학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화학작용을 이루면서 자기 성질에서 화학작용을 하면서 1번 영양성분이 있는 단백질을 변화시키고요, 2번 탄수화물을 변화시키고 3번 지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론은 저도 만들어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단백질 같은 하면서 변하면서 다른 호소가 필요 없이 스스로 셀프 다이제스트 하는 게 자기 소화입니다. 이 호소들이
다른 호소가 필요 없어요. 자체에서 미생물 자체에서 변화시켜 버린답니다. 이게 변화가 안에 있는 이런 것이 자체에서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셀프 다이제스트. 그것도 됩니다. 두 개도 되고 아토도 되고. 아토리시스. 네. 셀프 다이제스트도 되고요. 다이제스트도 되고 아토시시스도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외부의 호소가 작용하지 않고 자체에 있는 성분인 단백질, 탄소, 지질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같은 건 물건은 전 농산물 안 해봐서 그래요. 농산물 같으면 외부의 호소가 작용해갖고 뭐 갈별이 나고 자기끼리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소화라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그거는 좀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성질이 있는 수산물은 뭡니까? 수분이 60에서 90이 많다. 그 다음에 수분 안에 뭐 자유수가 있고 결합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지질이 있더라. 탄수화물이 있더라. 단백질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안에 있는 성분 안에 있는 것들이 스스로 변해가는 게 자기 소화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자 일단 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신수도 측정하는 게 미생물이 얼마큼 움직이면서 산성화 되는 양입니다. 결국은 자기 소화되는 것은 산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산이 된 젖산 있잖아, 젖산. 산성화가 농도가 높음으로 해가지고 자기 소화가 급히 가겠죠. 그래서 산성화를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수소이온 농도를 해가지고 pH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화에서 부패가 된다는 것은 하나, 단백질이 에너지원인 단백질이 조직의 생성을 작용하잖아. 우리 같은 세포 같은 이런 거잖아요. 빽딱이 말고는 칼슘 빽딱이지만 말고는 단백질을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이 자기 소화되면서 부패로 갑니다. 부패로 가면서 암모니아라는 암민류를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열량이잖아. 열량. 탄수화물을 보면 우리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한천 같은 게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한천 우뭇가사리 그리고 꼬시래기 이런 데가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수산물 중에 자원이라는 거죠. 이 탄수화물이 유리하게 변화가지고 변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리고 지질이 변화가지고 부패가 되는 것은 산패라 그럽니다. 산소화기라고 하고 산패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젖산 생성 ATP가 변화하는 이 과정이 K값입니다. K값이니까 신선한 신선해야 되잖아요. 신선한 핵감정에 쓰는 게 K값입니다. 근데 다만 pH 문제는 pH 수소이온 농도에 측정하는 것은 홍 같은 이제 자체에 시큼한 맛이 있는 놈들은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K값이라든지 TMAB라든지 이런 다른 그와 같이 써야만이 신수도 측정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1차 문제 다 기출 문제고 그렇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됐습니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네. 계속 정리하니까 이게 나중에 2차를 써야 돼. 2차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먼저 신선도가 떨어지면 미생물이 먼저 발육한다는 겁니다. 그 미생물이 발육한다는 것은 산을 증가시킨다는 농도를. 산이 증가시킨다는 것은 신맛이 나겠지만 결국은 부패하고 직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효와 부패 차이는 어육의 분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맛이 안 갔죠. 분해가 완전히 가가지고 암민류나 아모니아가 이런 발생을 하는 게 부패인데 그것이 공기 중에 노출을 하잖아. 사람이 맞잖아요. 그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수 측정할 때 갖는 검사를 하잖아. 이건 화학적하고 또 세군학적 검사도 있어요. 세군이 몇 이상이면 부패가 초기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갖는 검사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오감을 하죠. 오감. 먼저 볼 때 뭡니까? 탁 보잖아. 뭔데요? 처음에 할 때 오감 중에서 뭘부터 하기 시작할 겁니까? 경도. 눈이야, 눈. 시각이잖아. 딱 보자마자, 오, 정말 이거 색깔 좋네. 오, 제가 외부적으로 외상 있네. 눈이 먼저 가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아닙니다. 오감이 우선입니다. 그럼 그거부터 1번 세가. 그렇죠. 먼저 봐가지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냄새는 아까 말대로 pH 같은 거 냄새를 맡잖아요. 냄새치가 나잖아요. 냄새치가 나는데 그거는 홍화질이 부패 공기 중에 암모니아 같은 파우면 썩은 냄새 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코가 맹맹하면 못 맡을 거 아닙니까? 눈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완적으로 경도나 찔러본다든지 촉각을 늦춘다든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오감을 그렇게 한다. 그런 우리 김기용이 우리 외대 친구 의대 다닌 친구한테 우리 친구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맞을 겁니다 이거. 일단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하고 이제 관계되는 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변화가 정리하고 있고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요 301페이지입니다. 의액 전후 처리 및 근육 조직 백색류 적색류 업체입니다. 아까 이제 백색류가 적색류가 계속 나왔죠. 사후 경직이 빠른 놈은 백색이라고 그랬죠.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의액의 처리 그리고 양육 수협이 담당한다. 양육을 할 때 이돈 자 보면은 이거는 저 정현지가 적었습니다. 제가 보완은 했지만 양육 수협이 담당한다.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어야 됩니다. 자, 개통이고 비개통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협이 담당할 수 있다. 담당 가능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무예고 처리 과정 밑에요. 양육, 선별, 포장, 운반, 배열, 갱매, 상치, 수라 이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수학의 이론적이지만 우리가 유통법이라든지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자, 양육하고 선별을 합니까? 고기를 잡자마자 선별합니까? 그렇죠. 그때도 선별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포장을 판매할 때 포장합니까? 고기를 잡자마자 포장합니까? 판매할 때. 다 되죠. 고기 잡아서도 비묘히 그레이징 입히잖아요. 그것도 포장입니다. 그래 보면 거지. 자, 아니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포장도 2배, 선별도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정하게 탁 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생산지에서 산지의 양육 후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을 쓰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양육 후에는 정확하게 의액은 어디입니까? 처리 과정. 이렇게 하는데 의액은 뭡니까? 생산지부터 다 돼 있잖아요.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선별 포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산물의 내재적 특성이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단백질이 많다. 부패되면 아민류 같은 아민류가 나온다. 이런 변동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의액상의 특성입니다. 의액이 불안전하다. 왜? 날씨 때문에 함부로 배가 출항 못한다. 거래상의 특성이 있고 의액의 근육 조직. 아까 전에 부패되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적색육. 적색육은 꽁치가 적색이죠. 고등어는요? 적색? 등푸른 생선이 거의 적색. 적색. 유부. 깔치. 흰색이네. 그러니까 자 어릴 때 그 고기 굽는 거 다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적색은 해수이 많답니다. 교수들이 통계를 해보니까 그런 걸 좀 보고요. 여기다 다음에 정리할게요. 일단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합니다. 적색육이 있고요. 또 넙치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색류와 백색류의 지방 함량의 차이. 정현지가 이런 걸 참 잘 해놨습니다. 근데 적색가루와 백색가루인데 정현적이는 자기 전공이니까 그쪽 시각에서 봤고 아까 전에 우리 시각에서는 수산물 분석할 때 통과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까 전에 수산지 공무원 있잖아요. 9급, 7급이 있는 거 그거 보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기출문제는 우리 책에 있는 278이라는 것은 1차 278번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카페에서 올리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어체의육의 명칭입니다. 어체의육입니다. 장에는 놓았습니다. 라운드하고 그래서 자 어체와 의육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면은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합니다. 이 지금 금방 이 행건 이론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도 계속 고민 중이니까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고 우리가 보면은 수산물에 아까 전에 외국에서 물 수입을 하잖아요. 그럼 HS 코드라 그러거든요. 우리 10단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같으면요. 03, 01, 뭐, 이렇게 3, 7,
1빵빵 이거 10개 맞죠? 4개 4개 2개 맞네요. 10개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외국하고 관계될 때는 6단위까지가 보통 씁니다. 6단위는 이게 무역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0301은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0302는 1단위 해가지고는 선어 냉장입니다. 그 다음에 0304는 10단위 해가지고 냉동입니다. 그 다음에 0304는 부터는 필렛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이걸 보고 지금 계속 고민 중에 뭐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코드를 알아라는 게 아니고 얘는 어체입니다. 어체. 필렛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가공한다. 그럼 가공. 그러니까 수입 수출을 할 때 하루를 잡고 얘는 진짜 가공하면 되는데 살아있는 꼬리 자르지는 않겠지만 얘들은 선어 냉장 냉동은 일단 죽었으니까 필요 없는 비가식분은 잘라 없애야겠죠. 간단하잖아요. 이게 어체 의육의 드레스 머리 아가미인데 하고 세미 드레스 아내의 머리를 잡고 이거 뭐 아내의 머리를 라운드는 전체입니다. 드레스는 아내 이 머리 틀리다 이거 드레스 이거 틀렸습니다. 저기 이거 어떻게 났다 이거 큰일 나버리네. 드레스는 아내만 넣으십니다. 머리는 아닙니다. 세미 드레스는 머리를 잡습니다. 이거 왜 설명 잘못했다 이거. 펜 드레스는 아내의 머리를 잡고 꼬리와 지름이를 제거합니다. 이거 보완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맞죠? 드레스는 아가미 내장을 없앱니다. 라운드는 새우 같은 거 타고 세미 드레스는 머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펜 드레스는 대응어 처리법에 한해서 꼬리 지름이까지 제거합니다. 그래서 드레스, 세미 드레스, 펜 드레스를 합니다. 펜 드레스까지는 아직까지는 0304까지 갑니다. 여기 왜냐면은 여기에 필렛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필렛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보십시오. 하루, 선어, 냉장, 냉동을 세트로 같이 갑니다. 필렛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필렛 제이지. 어째 드레스, 세미 드레스, 펜 드레스를 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세계적인 코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0304까지는 필렛 포함, 필렛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어체 처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이거 제가 305페이지 드레스, 세미 드레스, 펜 드레스는 보완하겠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 다음에 의육 필렛 작년에 놓았고요. 청커, 스테이크 슬라이스, 다이스, 초크,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간단하게 놓았습니다. 2, 3점 따라 해가지고 먹고 했는데 앞으로 수산물 전후 품질을 해서 어체와 의육 처리의 목적이라든지 뭐 그런 걸 취지로 이 차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 다음에 262번입니다. 1차 책에 뺏겨오다 보니 된 건데, 제게 제작 뺏긴 겁니다. 남북 뺏기면 안 되지만. 어체 척추 빼부분을 제거하고 두 개의 유패로 처리한 것,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필렛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보세요. 요렇게 이 필렛은 펜 드레스가 이렇게 다 잘랐잖아요. 아가미, 머리, 내장, 머리까지 다 없앴어요. 그죠? 아내의 머리를 잡고, 아내의 머리를 잡고, 지르름이, 꼬리까지 다 없앴어요. 이게 펜 드레스입니다. 맞죠? 동그랍니다. 근데 얘를 두 편으로 잘라요. 두 편짜기 맞죠? 어떤 거는 세 편짜기라는 건데, 빼까지 남기려면 자르고 아니 빼까지니까 세 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세 편이라는 말이 있는 그게입니다. 이걸 가지고 딱 자르고 탁, 한쪽에는 빼는 붙어 있겠는데, 빼까지 탁 이렇게 하면 세 편 나오죠. 근데 얘는 두 편. 빼는 아직 안 도려낸 겁니다. 이게 필렛으로 놓은 겁니다. 이해만 가시면 됩니다. 저도 이 문제 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 해석이 좀, 이게 해석을, 이게 이상하다.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해석 잘못다. 재미들어서
해석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완하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정현정이 워낙 잘하니까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페루의 주요 성분, X 성분 어페루 루도 이거 빠진다. 루의 사후 변화의 과정, 어페루의 신도 측정 방법, K값, 자연수 결합수. 아까 전에 여기 아까 설명을 다 했습니다. X 성분 말고는 다 했거든요. X 성분 기술이고. 저거 어떤 지방산분 빼고 고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안 된다는 건 X 성분 아니랍니다. 그 나중에 X 성분이 단백질하고 관계되니까 뭡니까? 아민류나 암모니아인데 냄새가 나겠죠? 부패가 되는 겁니다. X 성분. 그래서 부패할 때 세군이 X 성분을 활용한다는 말이, 이용한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하고, 여기서 빠진 거는 자연수와 결합수. 이게 아까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지금 60에서 93%까지 됩니다. 결국은 수분 안에는 자연수가 있고, 그 중간에 그 결합수 있고, 준결합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번식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수와 준결합수입니다. 결국은 얘가 자연수와 준결합수를 결합수만 낳고 얘를 40% 알로 수분을 40% 알로가 내리면은 미생물이 발육을 못한답니다. 그게 액티비티 웨러입니다. 그 수분 활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분이 빠져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체가 있고요. 고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외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외부 조건. 요 비율이 요 수분이 70이고 얘가 30이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중간이 어디입니까? 40이니까 50이 되면 되겠죠. 이게 등온 흡수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얘 뒤로 빼겠죠. 방출. 얘 입장에는 뭐 방입이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등온 흡수 곡선입니다. 더 이상 수분이 이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원 섬유하고 단백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다는 것만 하시고 지질, 지방 308페이지입니다. 넘어가는 건 제가 보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질, 지방은 아까 지질은 제가 이제 지방이라 했는데 지질하고 지방은 다릅니다. 지질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보완하다가 지금 제가 지금 보완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지질 안에는 세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지방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수산물 따기 전에는 딴 후고도 지금 지질이 지방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지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나옵니다. 우리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지질 안에 단백질,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은 우리가 못 넣은 기름기입니다.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참치가 제일 많고, 참치 뱃살, 그리고 메로 같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얘 불포화는 공기에 노출되면 바로 썩습니다. 부패가 심합니다.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오메가3입니다. 우리는 기능식품으로 DHA와 EPA를 나눕니다. DHA는 오메가3 탄소 구조가 22인가 20개입니까? 20인가 20? 그리고 EPA는 6개, 5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나중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아까 탄수화물하고 설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해조류에 들어있는 대포진 탄수화물 이거 있잖아요. 한천, 가나리안, 알기산. 이게 그래서 한천이 참 중요하다는 파트로 보셔야 됩니다. X 성분이 여기 있죠. 어패류의 맛과 기능을 역할하는 어패류의 변질과도 관련이 많다. 이게 잠깐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읽어보시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228번입니다. 문제. 어패류 X만 아닌 것은 색소라든지 고분자는 아니랍니다. 유기산, 베라민, 베타인, 그리고 유리아미노산, 냉세 성분입니다. 냄새 성분 아까 말씀대로 단백질 아니는 게 공기에 노출돼 버리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TMA 얘기가 있지만 색소도 보면은 고기 우유 자체에 피부 자체에 색소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변한답니다. 근육색소, 혈액색소, 내장색소가 있습니다. 어패류 사유 변합니다. 좀 쉬었다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야 제가 될 거니까.